적자를 내. 일부러. 손실을 내요. 상속세 할 때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요? 꼼수를 여러분 세법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세금이 줄어들진 않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세 해법을 찾아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겨주시는 재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예금, 현금, 보험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 있을 수 있죠. 퇴직금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주식 이야기를 할 건데 주식은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상장 주식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가치를 평가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상장 주식이 사실은요. 상속세 폭탄의 주범이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실제 굉장히 많은 사례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중소기업을 굉장히 오래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은요. 다 비상장 주식을 갖고 계십니다. 가지고 있는 이 비상장 주식은요. 생각보다 가치가 꽤 높아요. 예를 들면 우리 법인 대표님이 아주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한 100억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상속세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50억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주식은 현금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물려받는 자식들은요 50억을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가치가 계산되고 비상장 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세법은요. 비상장 주식 가치를 계산할 때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중요한 기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표는 뭐가 있냐면 손익계산서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얼마를 벌었습니다 하고 나타내는 표예요. 우리 회사에서 벌어들인 매출, 수익이고요. 우리 회사에서 사업용으로 쓴 비용 이렇게 차감하고 나면요 이익이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를 벌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재무제표예요. 두 번째 재무제표는 뭐냐면요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요 우리 회사의 현재 자산부채 현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표예요. 우리 회사의 자산은 이만큼 있고요. 우리 회사의 부채는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의 순자산은 이만큼 있어요 하고 나타내는 재무제표예요. 우리 세법은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를 계산할 때 순손익 가치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뽑아내는 순자산 가치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순손익 가치에는 가중치 3을 두고요. 순자산 가치에는 가중치 2를 둬서 이렇게 이제 가중평균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복잡하죠?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이 올라갔다. 우리 회사 수익이 막 많이 났다. 우리 회사 이익이 막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순손익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는 올라가는구나. 당연한 얘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 회사에서 돈은 하나도 못 벌어도 순자산이 올라갔다. 순자산이 올라간다는 거는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네.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신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 가치는요.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순손익 가치를 계산할 때 여러분 3개년도의 단기 순이익을 평균으로 내거든요. 3개년도라는 건 2026년에 만약에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 2026년에 얼마 벌었어? 2025년에 얼마 벌었어? 2024년에 얼마 벌었어? 과거 3개년치에 대해서 순손익 가치를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2026년에 1억을 벌었어요. 2025년에도 1억을 벌었어요. 2024년에도 1억을 벌었어요. 그럼 순손익 가치를 계산할 때 가장 최근에 번 것은 3, 그 다음 2 곱하기 1만큼 가중치를 줘서 6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6으로 나누면요. 평균 1억 원을 벌었구나 계산을 하는데 세법에서는요. 이거를 영구적인 이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가치로 땡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자본 환원율로 10%로 할인을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기순이익 1억 원을 우리 회사 주식 가치로는 10억 원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1억 원을 벌었다. 이거는 회사 가치를 10억 원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순손익 가치에는 이런 것들이 함정으로 숨어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우리는 10배씩 주식 가치가 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본 환원율로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다. 회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 아버지의 재산이 상승한다. 그러면 상속세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막 성장하고 있는 타이밍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상장 주식 가치가 막 100억, 150억, 200억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계산이 돼서 실제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게 50억씩, 60억씩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적자를 내, 일부러. 손실을 내요. 순손익 가치가 줄어드니까 주식 가치도 줄어들면 상속세 할 때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적자가 나는 기업에 대해서 꼼수를 여러분 세법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기에도요 여러분 숨어있는 함정이 있는데 순자산 가치에도 하한선을 둡니다. 네가 아무리 순손익 가치가 막 절하되고 수익이 안 나고 순손익 가치가 그냥 0이야. 0원이라도 순자산 가치의 80%보다도 더 낮게 주식 가치가 평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순자산,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대표적인 게 제조업, 공장 가지고 계신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보면은 공장 부지라던가 땅, 건물 이런 것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공시지가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공장이나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이 자산가가 상승하면 이 상승하는 자산가를 그대로 법인의 주식 가치에 녹여야 되는데 그때 우리 회사의 수익은 단 하나도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상승한 만큼은 그대로 주식 가치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얼마는? 80%는. 이게 바로 순자산 가치의 하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세금이 줄어들진 않아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누적된 자산들 그리고 계속 상향하고 있는 상승되고 있는 부동산 가치 이것에 대해서는 주식 가치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상속세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법인의 업종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요. 법인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자산부채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이 진짜 순수익 이익만 굉장히 많이 나는 서비스 업종 같은 걸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이익을 낮추는 것이 주식 가치를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 이런 곳은요. 사실은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도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만큼 주식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이 올라가면 주식도 같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점차 상승한다라고 보면은 얘가 상승하기 전에 한번 증여로 끊어줄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끊어줄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면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시면 되게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부동산 점차 올라갈 때 중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한번 하면 그 증여한 그 시점의 시가로 고정시켜서 나중에 상속세 할 때도 가산한다. 그런 거 제가 설명드린 적 있거든요. 그거하고 동일한 논리예요. 비상장 주식 가치도요. 점차 상승하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 이렇게 증여를 함으로써 한번 끊어주면 증여 시점의 시가로 고정해서 상속세 할 때 합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법인의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신다고요? 빨리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회사를 키워오셨는데 이렇게 키워오신 회사가 자녀에게는 정말 세금 폭탄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요 이걸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 회사에 그러면은 적자를 그냥 확 내. 대표이사 퇴직금 막 한 20억 가져가갖고 적자를 막 내. 아니면 갑자기 지출을 늘려가지고 적자를 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디서 또 문제가 터질 수 있냐면 은행 거래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우리 중소기업들 대출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갖고 있는 대출은 금융기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기관이 항상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의 건정성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지표가 떨어지거나 은행에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재무제표 지표가 좋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한다던가 이자율이 막 높아진다던가 사업 악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기간 긴 호흡으로 주식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점을 우리가 주식을 승계하고 어느 시점에 주식을 증여하고 가업을 승계할 타이밍으로 잡을 것인가를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큰데 법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법인의 주식 가치 꼭 신경을 쓰셔서요. 반드시 긴 호흡으로 가업도 지키시고 자산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